근데 뭐 앵기스도 당시에 굉장히 영향을 줬잖아요. 그때에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을 없애자, 권위주의를 없애자, 어서리테리안을 없애자. 그래서 왕권마저도 굉장히 없애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 현재 제가 그 타일랜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동향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왕권을 다 해체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왕이 뭐 시답지 않고 뭐 독일에나 가 있다 이래가지고 왕권을 끌어내리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소로스가 다 배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권위주의를 없애라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페미니즘을 열심히 지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계 사회가 유일하고 진정한 자연적인 사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에릭 프롬도 모계 중심 이론을 열심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거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매스컴에 자주 나타나게 되고, 또 드라마, 한국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소위 진보 지식인 강남 좌파들이 이 페미니즘을 열심히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책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1951년도에 사회에 대한 그 사회과학의 역할 뭐 그래가지고 그 대중심리학을 통해서 교육에 그런 그 교육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대중심리를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실험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러셀을 저는 그냥 교육학적으로 좋은 것만으로 포장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지식인 이런 이미지를 많이 대중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어마무시한 짓을 한 거죠. 실험을 많이 해요. 그 유대 지식인들의 특색은 사회 또는 인간을 통한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비판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를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색은. 그래서 혁명가가 되기도 쉬워요. 그 유대 지식인들 자체가 생각하는 바가 좀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러셀, 유명한 이 러셀이 뭐를 실험을 했냐면요. 학생들을 통해서 눈은 보통 희잖아요. 눈은 희다. 이런 일반론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검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은 색깔을 다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그 문화혁명적인 것을 동조할 때 보면 그 지식인들이 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굉장히 검은 물결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이 러셀은 그 사회 심리를 교육으로서 실험한 것이 바로 Snow is dark. 그러니까 눈은 검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로 티모시 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환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환각제라는 것을. 그래서 마약, 환각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헉슬리도 이때 얘기한 것이 있어요. 헉슬리도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회에 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 마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헉슬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헉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 사람들 학파는 이 개신교가 추구하는 성경 중심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리얼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기독교 유일신, 단일 종교, 이론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신교관, 이 우주를 다원주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물이 이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히피 문화에서 그 1960년대 이 약물 사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그 지식인층에서도 약물 사용을 합법화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지금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에 들어섰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켰어요. 물론 오바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뭐 유럽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식인층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서구 사회를 바꿔놓은 중심 인물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뿌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배경으로 있는 그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한국에는 강남 좌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남 좌파를 이끄는 사람이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비스토 연구소, 영국에 있는 이 연구소가 유명하잖아요. 왕실 연구소라고도 하고, 사회 심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진보적으로 라는 것이 바로 다비스토 연구소고, 미국의 지식인들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연구를 한 사람 인물이 샌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환각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청교도들, 즉 개신교들, 바이블 중심의 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소위 서구 세계의 또 그 주변 국가, 한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약물로서 지극히 문제가 된 그 통증이 너무 많아서 뭐 암 환자, 말기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물로서 쓸 수는 있죠.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된 합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약물을 주입시키는 게 바로 마리화나의 합법화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배경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소로스라는 인물, 돈이 많은 이 인물은 배경에는 물론 그 은행가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소로스가 바로 미국에서 그 마리화나 합법화를 열심히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아도르노라는 그 대중
음악을 연구하는 이 사람 유명하죠. 이 사람이 1930년대 후반에는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 제가 언급한 이 사람이 헐리우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관주의, 절망주의, 그리고 사회찬미, 죽음을 막 찬양하는 그런 식의 문화를 조장하게 돼요. 라디오, 텔레비전, 또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음악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엄청 중요하다. 대중음악이 엄청 중요하다. 할리우드 문화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막 전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폭력도 찬양하게 돼요. 폭력 문화 때문에 이들은 비디오 게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지원하게 된다고 해요. 돈을 통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을 막 찬양하면서 그것을 많이 폭력적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이미 사상적으로 마르크스랑 프로이드를 조합해가지고 성문화에 대해서 자유적인 성문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막 주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로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것인데 그 1차원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성적으로 뭐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성에 오픈되도록 그런 것을 주도한 것이 마르쿠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도를 하는데 또 함께한 사람이 알렌 블럼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정신을 없애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막 해방을 시키려고 하고 1960년대에 나타난 그런 젊은이들의 운동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 음악이 굉장히 그때 창궐하게 되고 무정부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게 되고 비이성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 마약을 하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사탄의 세계로 가도록 타락하게 되도록 이렇게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알렌 블럼이라는 사람은 책 이름도 그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죠. 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1953년에 이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도르노는 1956년에 죽게 되고 홀카이머 유명한 이 사람은 197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이 아니죠.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사회심리, 교육학, 사회학 이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엄청 주게 된 것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문화 막시즘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주의를 없애라. 종교적인 전통을 없애라.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파괴하라는 그런 부정의 변증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 개념을 일단 모두 파괴시키자. 그래야만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꿈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렇게 망상을 하고 성에 자유롭고 히피 문화를 가지고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너무 1차원적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변증법적인 상황이.